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세계 각국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의무화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WHO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최후의 수단으로 취해야 하는 방법이라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남발하게 되면 백신에 대한 반발과 신뢰 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의무화가 서민과 저소득층에게는 재정적 압박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법원에 의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들의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WHO가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네요. 예, 그렇죠. 워낙에 요즘 세계적으로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강하게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지적을 했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센 조치란 얘기예요. 이거는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쉽게 결정해서 들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백신 접종 의무화까지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뭐 잘 안 된다면 그 다음엔 대책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 백신 접종 의무화 드라이브 너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WHO가 좀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계보건기구 WHO는 네. 왜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건가요? 그 비판하는 이유는요. 예. 뭐 설명을 했는데요. 일단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식으로 해서 이 접종률을 높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얘기한 사람이 한스 클루게 WHO 유럽 국장입니다. 이제 유럽인인데 이 한스 클루게 유럽 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것은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잖아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로서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지금이 이런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최후의 순간이냐, 지금이 그 얘기를 반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한스 클루게 유럽 국장이 얘기하고 있고요. 백신 접종이 기대만큼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쉽게 가려고 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선택을 또 다른 수단을 다 사용해야 된다. 정말 안 될 때, 그리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 뭐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방법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좀 너무들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선택지가 소진되고 나서, 그리고 반드시 백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실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 한스 클루게 유럽 국장이 강력하게 지금 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해서 질타했습니다. 네. 물론 뭐 어떤 정책이건 이 강제하는 상황까지 가는 건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필요가 되면은 백신 접종 강제화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번 어떤 이 코로나 사태는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스 클루게 유럽 국장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백신 접종 강제는 극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맞고 싶어하고 맞기 싫건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맞게 하는 거니까 이 굉장히 극단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정책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의 그 상황,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네. 미국 상황, 한국 상황, 또 어디 뭐 유럽 상황, 아프리카 상황 뭐 다 다른데, 그 다른 상황인데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나라에서도 상황이 다르잖아요. 한국만 하더라도 보면 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은 분명히 다를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LA나 뉴욕 같은 대도시와 어디 저 깡시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중부의 그 농촌 지역은 전혀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일괄적으로 과연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게 효과를 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특수한 환경에서는 그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모든 상황에서 백신 접종 강제하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 효과를 봤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시행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오류가 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의 효과는 각 나라마다 또 각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괄되게 특히 정부가 나서 가지고 그게 뭐 중앙 정부가 됐건 뭐 로컬 정부가 됐건 정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하신 것처럼 네. 뭐 전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고 상황이 다 네. 다른데 똑같이 정책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좀 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사회나 공동체에서 용인되는 것이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한스 클룩의 유럽 국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공동체에 먼저 접촉을 해서 그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우선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신 접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 당사자들이 그걸 맞아야 되는 당사자들이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고 받아들여야지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생각도 없고 그걸 받을 마음도 없는데 이거 좋은 거니까 무조건 맞아 이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지역 사회 어떤 뭐 국가가 됐건 특정한 뭐 동네가 됐건 간에 그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백신 의무화를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한스 클루거 WHO 유럽 국장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인데요. 백신 의무화가 그러니까 너무나 이 강력하게 백신 의무화를 밀어붙이게 되면 일반 대중의 일반 시민들의 어떤 확신, 백신에 대한 확신, 백신에 대한 신뢰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밀어붙이게 되면 오히려 백신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커지게 되고 그것이 곧 이제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이 한스 클룩의 유럽 국장의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으면 도리가 없구나. 이건 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 다 죽겠구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렇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이런 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이 반발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두의 공중보건을 위한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또 사회적인 차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예, 그런 그러니까? 지적도 좀 나왔어요. 특히 우려하는 게 결국 백신 접종 의무화가 무슨 사람들을 뭐 총칼로 위협해서 맞게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유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 대부분 국가들이. 그러니까 그게 곧 미접종자들의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결국 이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세계 각국 정부가 이제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이 한스 클룩의 국장이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백신 접종 의무화라는 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백신 접종 의무화가 보건 서비스, 사회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아무리 좋은 목적, 선한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면 그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특히나 뭐 봉쇄나 의무화처럼 사람의 권리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는 굉장히 주의해서 펼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사회의 어떤 정신건강 시스템, 복지 시스템이 잘 작동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강제화를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면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강제하면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백신이 주는 좋은 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은 역반응, 역작용도 있을 거라 예. 그렇게 되면 또 위험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예방접종 의무화를 도입했거나 이미 도입했거나 이제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정부에 대해서 WHO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 CNBC도 굉장히 심도 있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WHO가 좀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 그래서 WHO가 이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 사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논쟁적인 사안인데 여기 이 논쟁의 한복판에 WHO가 뛰어들었다. 이렇게 CNBC는 평가를 했고요. 그 CNBC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전문가들,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볼 때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윤리적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좀 하고 있다고 CNBC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국가들은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만을 보고서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사실은 이익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점은 다 무시하고 좋은 점만 보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CNBC는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드는 게 그리스 같은 경우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 불평등으로 알 수 있는 게 그리스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는 최근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자국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는 60세 이상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러니까 뭐 6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 비교적 안전한 게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60세 이상이면 좀 위험하니까 60세 이상은 반드시 맞아라. 60세 이상인데 안 맞으면 그 사람들에게 100유로를 벌금으로 부과하겠다는데 미국 달러화로 하면 11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벌금 부과한다. 그러면 뭐 돈 있는 사람들에게 뭐 미국 돈 100달러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서민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110달러 내놓으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경제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그 명령은 백신 접종을 안 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게 특히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스는 그런 식으로 지금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만은 또 싱가포르에서는 뭐 또 다른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 아시아 국가 싱가포르는 더 위험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백신 접종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했어요. 근데 그래서 편의를 주면서 백신 접종을 하게끔 유도했는데 이제 싱가포르는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비용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제공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검사도 해야 될 것이고 검사에서 뭐 양성 판정 받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네. 그래서 돈 아닙니까? 치료비도 다 내줬군요. 내줬어요. 내줬는데 이제는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다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싱가포르가 백신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웠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백신 접종을 더 높이기 위해서 코로나19 시행해 오던 환자 치료비, 코로나19와 관련된 환자 치료비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정책을 이제는 안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싱가포르 보건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11월에 사실 그 경고를 한번 했었어요. 백신 미접종자들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비 전액을 이제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경고하고 한 달 만에 지금 12월이 돼서 실제로 코로나19 치료비 지원 정책을 이제 폐기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백신 접종을 끌어올리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이냐는 좀 논란의 한복판에 또 싱가포르가 지금 서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이 같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코로나19 치료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은 사실상 백신 접종 의무화와 맞닿아 있다 이런 지적이고요. 의무화죠. 네. 왜냐하면 이거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병원 가서 코로나19 치료받고 이게 돈이 엄청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입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도 입원비가 엄청나지만 싱가포르가 세계에서도 물가가 가장 비싼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싱가포르에 물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많지만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병원에 가서 뭐 치료받고 특히 뭐 중환자실 가서 치료받고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을 큰 부담 없이 낼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싱가포르도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끊어버리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가 어느 정도냐면요.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에 치료비가 대략 18,000달러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싱가포르 달러고요. 미국 달러화로 치면 13,192달러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동안 싱가포르 국민들은 별다른 부담 없이 필요하면 병원도 이용하고 중환자실도 이용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프면 10,000달러 이상을 본인 지갑에서 내야 되는데 아무리 싱가포르가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O가 지적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라들이 의무화하는 게 옳은 것이냐. 더군다나 이렇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면서 일반 개인들에게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이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퍼질 수 있죠.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있다.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연방 상원도 지금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뭡니까? 그렇죠. 네. 무효화했죠. 행정명령이죠. 캔슬했죠. 민간 기업에도 이제 의무화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행정명령을 이제 뭡니까? 뒤집었죠. 좀 중지하는 방안을 투표에 붙였는데 그게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미국 쪽에서도 지금 이 강제 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답게 역시 제동이 걸리고 있고요. 안 될 거예요. 그렇게는. 그래서 지금 어제 연방상원 투표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죠. 강제하는 것을 그 제동을 걸어서 이제 취소시켜 버렸고요. 연방 정부가 공무원과 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한 것도 이제 제동이 걸립니다. 그 조지아주에서 판결이 나왔죠. 조지아주 네. 연방법원이 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 내린 것을 중단하라는 그런 그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와 계약 맺은 업체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라 마라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결정이 나왔고 지금 뭐 그 뉴욕시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와 관련된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시도 법정에 나가서 본인들이 왜 백신 접종 의무화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법원이 납득을 못하면 그것도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 의무화가 이렇게 정가의 보도처럼 이렇게 마구 휘둘러지면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제동이 좀 걸리고 있다. 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구 뽑아가지고 휘둘다 보면 물론 잘 벨 수도 있지만 베어서는 안 될 것까지 막 벨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백신 접종 의무화 앞으로도 계속 갈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